안녕하세요. 리얼 공감영어 이명학입니다.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총평 및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총평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느꼈던 느낌 그대로입니다. 뭔가 글은 읽을만 한데 답을 고르기가 약간 좀 그런데? 이런 느낌. 국어 풀 때 느낌 그대로였죠. 국어 풀 때 지문은 헤비하지 않은데 선택지에서 많은 부하가 걸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영어도 글 자체가 완전히 안 읽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읽히긴 읽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서 문제 풀 때도 뭔가 되게 찝찝한 느낌이 들었을 거고 채점하면서 되게 황당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까다로웠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6평과 비슷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6평보다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지난 6평보다 1점이라도 올랐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같거나 올랐으면 굉장히 잘한 거고 뭐 10점 또는 15점 이렇게 팍팍 떨어질 수 있는 특히 1등급 턱걸이에 걸려 있거나 뭐 2등급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가끔 3등급도 찍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와장창 이렇게 박살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엄청나게 어렵다든지 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든지 구문이 복잡하다든지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럼 왜 어려웠지? 비꼬는 거 아닙니다. 야, 근데 왜 어려워? 이런 거 아니고요. 왜 어렵다고 느꼈냐면 읽었는데 답이 정답과 오답의 간격이 좀 좁아. 그러니까 글이 어려우면 글 자체가 어려우니까 정답은 완전 정답, 오답은 여기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변별을 해야 되니까 지문이 조금 쉬워지는 대신에 선택지가 이건 정답이고 이건 오답일 때 오답이 굉장히 정교하게 오답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이었죠. 제가 파이널 수업할 때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좀 더 천천히 읽고 선택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향과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뭐 6평 끝나고도 언급드렸지만 듣기평가에서 3번 문제가 요지로 바뀐 건 듣기평가에서 바뀐 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고 수능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 만들 때 요지 위주로 하고 혹시 모르니까 기존에 있던 관계도 몇 문제 섞어 놓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6편 끝나고 나서 어휘 추론 문제 이제 선택형으로 나오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냥 그 글이 3개를 고르기 좋으면 그렇게 만들고 5개를 고르기 좋으면 그렇게 만든다. 근데 이번에도 5개짜리가 좋을 것 같은 게 나왔죠. 그러니까 선택형으로 나올지 미치로 나올지는 그때 걸리는 그 지문의 특징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에도 마찬가지로 선택형도 내고 미치형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읽었을 때 아마 첫 페이지부터 상당히 이렇게 듣기평가 끝나고 21번부터 뭔가 답하고서 딱 담아보는데 너도? 약간 이래서 선택지를 고르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순서 삽입 문제도 단서를 완벽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물론 단서로만 답이 나온다는 건 아니야. 단서가 있는 걸 바탕으로 내용으로 가는데 그 단서를 완벽하게 활용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러나 하고서 끝난 전에 다시 그러나가 나와. 이렇게 글이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잡기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지문을 읽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그 근거 찾는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특징은요. 뭐 정답과 오답을 그럼 어떻게 가르느냐. 봐봐. 지문이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빠지잖아. 그러면 최대한 지문 안에서 어떤 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근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봤을 때 이 말도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아. 듣고 있니? 네. 그러니까 쫙 읽었을 때 이 글을 두루뭉술하게 읽었을 때 보기 2번도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고 보기 3번도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지문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문이 어려운 글들은 지문이 읽히면 정답이 한 번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의 특징은 읽었어? 오케이. 답 고르려고 하는데 둘 중에 애매해? 했을 때 다시 지문으로 가서 이 부분 때문에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이 아니다 라는 걸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택지를 어렵게 한다는 건 결국 이런 스타일이거든. 읽고 둘 중에 하나까지 됐는데 얘는 정답이고 얘는 오답인데 왜? 지문에 이 말이 있고 얘는 지문에 없으니까. 이 훈련들이 들어가야겠고요. 그래서 파이널 수업이나 실무 수업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그러면 수능이 어떻게 될 거냐는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말해봐야 뇌피셜이고요. 나의 희망사항이잖아요. 구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능 때는 좀 더 쉽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구평이 이렇게 나왔는데 수능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은 이겁니다. 기준은 이거고 여기서 더 쉬워질지 어려워질지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부해 가시면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주요 문항 시작할게요. 주요 문항은 21, 22, 23, 24 함축의미와 대입 파악하고요. 어휘추론 문제, 그 다음 빈칸에서 4개, 순서 삽입, 요약하고 작문 독해 이렇게 진행할게요. 나머지 문제에 대한 건 해설지를 확인해서 사실지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이 찾는 문제가 여기 없으면 아쉽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할게요. 그 다음 전문 해석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구문 분석이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인지 그리고 오답을 볼 때 이 정도의 눈까지 필요하구나 그 지점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번 갈게요. 21번. 21번은 얘도 해석은 되잖아요. 최고의 것은 적이다. 좋은 것에. 근데 평가원 코드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것만 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얘는 뭐다? 대입 파악이다. 대입 파악. 대입 파악을 해서 주제를 바탕으로 여기가 문맥상 뭔지를 생각한 후 나머지 오답 선지를 다 지운 다음에 정답으로 와야 된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자, 이게 참 재밌는 문제죠. 처음부터 골드 플레이팅이 나와요. 근데 중간에도 계속 골드 플레이팅이 나와. 모르는 단어는 아닌데 뜻을 모르겠어. 이거만 알면 좋겠는데 별표 단어도 없어. 네. 사실 이 글은 골드 플레이팅이 뭔지를 알아가라라는 글인데요. 되게 재밌는 건 저 골드 플레이팅을요. 골드 플랜팅으로 읽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플랜팅 이렇게. 난데? 하는 사람 지금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 골드 플랜팅을 해서 금을 심어? 이렇게 되는 순간 진짜 어려웠을 거야. 네. 골드 플레이팅 지금 보니까 골드 플레이팅 누가 바꿔놨어? 네. 그 시험지 네가 봤던 그 시험지야. 그러니까 볼 때 너무 덤비지 말고 뭔가 지문이나 단어는 네가 원하는 대로 보이거든. 골드 플레이팅입니다. 사실 골드 플레이팅이 뭔지 몰라요. 그냥 골드 플레이팅이 뭐 원래 알았다. 금 도금이라는 거 알았다. 그거 좋아. 근데 몰라도 상관없지. 왜냐면 이 글 전체가 알려줄 거니까. 가볼게요. 항상 읽을 때 뭐 글의 초반을 읽고 멈춰서 키워딩을 하면서 간다. 가볼게. 골드 플레이팅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에서 의미한대요. 쓸데없이 향상시키는 거야. 그 예상되는 결과를. 다시 말해서 어떤 특징을 더하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은 그걸 더하는 거야. 그리고 that, low, 낮은 더해지는 가치가 있대요. 어떤 측면에서? 그 목적의 측면에서. 뭔 소리야? 잘 모를까 봐 알려주네.
대시하고 알려줬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알았다. 그럼 이 뒤에는 그런가 보다지.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이 뒤에를 세게 읽으면 되지. giving more with no real justification.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화되는 거. 다시 말해서 뭔가 입증되는 게 없어요. 뭐보다?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 뭐? 그냥 자신의 재능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자기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기만 보여주려고. 여기서 한번 언급해줍니다. 즉, 골드 플레이팅은 뭐다? 생각해. 키워딩. 이 글의 키워딩. 골드 플레이팅. 그러니까 결과에서 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자기의 뭘 보여주려고? 탤런트를 보여주려고. 라고 한번 생각하고 읽으면 글이 보여. 해볼게. 골드 플레이팅은 뭐냐면 특별히 재밌어요. 프로젝트 팀 멤버에서. 그게 전형적이거든. 프로젝트에서. 어떤 프로젝트냐면 두드러진 전문적인 요소를 가진 프로젝트예요. 그게 뭐야? 또 모를 거야. 또 알려주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로 이해했다? 그럼 뒤에는 살짝. 이해 안 됐다? 그러면 뒤에. 프로젝트인데 포함하고 있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이 있는데 증명된 경험이나 광범위한 프로페셔널 오토노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두드러진대. 해놓고 그 뒤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은 본대요. 그 프로젝트를 기회라고 테스트해보고 인리치해보는 거야. 그들 자신의 기술 세트를. 이거랑 이게 연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내가 얼마나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데 사용한다는 거지. 사실 보면 얘도 일종의 제너럴 스페시픽이죠. 한번 얘기한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구현했어요. 해놓고 그러므로 그럼 이 뒤에도 그 방식을 읽으면 돼요. 그러므로 강한 유혹이 있대요. 선의로 engage in gold plating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achieve more,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더 higher quality work을 하려고 그래요. 만족시키는 거지. 전문적이지만 그러나 어떤 가치를 더해주진 않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그러니까 자기 좋은 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제거해버려요. 가치 있는 리소스를 없애. 그 프로젝트에서. saying, 속담이 말해주듯이 최고의 것이 좋은 것의 적이다.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골드 플레이팅은 결국 뭐 하는 얘기죠?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가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탤런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라는 게 뭐야? 주제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지어가야 된다. 했을 때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가 애매하게 되죠. 이 둘 중에 하나. 자, 1번 볼게요. 완벽을 추구한대요. 직장에서. 뭐 그건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뭐 가능할 수도 있어. 그게 일으킨대 갈등을 팀 멤버 사이에. 여기가 틀렸죠. 팀 멤버 사이의 갈등 이러면 안 나왔어요. 2번 일의 질을 올리는 것이 단지 증명하는 거야. 단지 뭐 하려고? 증명하려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퀄리티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 가능. 3번 데려오는 거야. 초대하는 거야. 과도하게 자격 검증이 된 전문가들을 프로젝트에 데려오는 것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네. 반응하는 거. 변화에 반응하는 것. 자, 변화하는 need.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멍멍이고요. 획득하는 거. A range of skills. 많은 기술이에요.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래요. 많은 기술을 획득한다. 획득한다 이런 얘기 안 나왔죠. 2번, 3번인데 답이 뭐야? (3번)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 프로젝트를 하기에 너무 과도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나왔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그러니까 조금 쉽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간격을 가깝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자격을 부여받은 스페셜리스트를 초대한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 자격이 너무 좋은 사람을 초대하는 건 안 좋다. 이 말은 안 나왔습니다. 2번은 뭐예요? work quality를 올리는데 자기 잘 증명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앞에 있던 뭐 지문에 있던 말 그대로죠. 지문에 있던 말을 눈으로 확인해 보면 demonstrate one's own talent잖아요. 자기 자신의 탤런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겠습니다. 자, 22번이요. 22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조금 뭐라는 거야 라고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 보통 여기서 however 한번 나오면 앞에 무슨 얘기 한 다음에 뒤집히는구나 라고 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있어요. 뒤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뒤집혀.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안 읽으면 순간 왜 답이 없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되죠.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유를 읽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만 읽었으면 괜찮은데 막 대충 읽다가 넌 그런 얘기겠지 하고 머리에서 이렇게 자기의 추론으로 채워버리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화하라는 뭐 처음 보면 가치나 라이프스타일하고 동화되라는 그런 요구야. 어떤 주류 문화에. 그거는 growing conflict가 되는데 다문화주의자들한테는 뭐 하냐면 있어야 한다. 부분적인 동화가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뭐 이민자들이 그들 자신의 어떤 관습이나 믿음이나 언어를 유지해야지 라는 게 있어. 근데 그러나 뭐가 있냐면 순응하라는 압박이 있는 거죠. 유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거 유지해야지. 근데 순응하라는 압박이 있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유색 인종들이 계속 싸우죠. 뭐 acceptance를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다시 한번 또 챌린지. 어려운 건 뭐냐면 인지하는 거야. 다른 문화들은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할 권리.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이민자들이 더 이상은 낯선 사람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민자들한테도 뭐 해야 한다? 그들이 자기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방향이.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번이 좀 어려웠던 사람은 중간에 읽다가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23번이요. 자, 23번. 23번도 읽었을 때 뭐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2번이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 단계 더 나가보면 이게 글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이 라디오를 할 때 그게 많은 이 청취자를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대. 근데 그게 결국 이제 광고주랑 연결되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청취자들이 좋아하는 음악들 위주로 틀게 된대요. 이게 이 글의 전반적 얘기야. 그랬을 때 2번도 보면 광고주의 역할, 라디오 관객들의, 청취자들의 음악적 선호에 대한 했을 때 그치. 결국 광고주 때문에 라디오 방송국이 그런 음악을 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음악을 많이 듣게 되는구나 라고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순간 착각할 수 있어. 선생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 그랬을 때 한 번 더 읽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지문보다 선택지로 승부하는 경우에 한 번 왔는데 한 번에 안 나왔다. 쫄지 마. 이제 이게 당연해질 거야. 왜냐면 지문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선생님, 까다로운데요?
조금 까다로우니까 읽었을 때 선택지를 가서 살짝 고민하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그 상태에서 내가 읽었던 걸 기반으로 너는 이래서 맞고 틀리다가 나와야 된다. 조금 흐름이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쭉 읽고 한 번에 팍 나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쭉 읽고 위에 가서 보고 확인. 요 과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고 수능에도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과정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한 번에 안 나왔을 때 짜증내지 말고 다 읽었는데 왜 안 나와? 짜증내지 말고 나 잘못 읽었나 이러지 말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거기서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꾹꾹 눌러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면 이게 지금 뭐 라디오나 어디언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보면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의 얘기, 완전히 멍멍이 같은 얘기를 쓰더라도 좀 뭔가 비슷비슷하게 쓴단 말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지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사실 구문 독해가 잘 안 되면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키워드 위주로 이 단어 조합하는데 이게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택지 해석이 굉장히 정확해야 한다. 모두 주제, 제목 문제도 뭐 함축 의미도 빈칸 나눔도. 그러니까 선택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 읽는 것만 꼼꼼한 게 아니라 선택지를 꼼꼼하게 봐야 한다고. 그리고 한 단어씩 따지셔야 돼요. 자, 그럼 2번이 아닌 이유는요. 이거는 반대로 말한 거예요. 반대로 말한 것도 되고요. 사실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필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광고주가 영향을 미친대. 라디오 청취자의 음악 선호에. 그러니까 광고주 때문에 청취자가 그런 음악들만 듣게 된다는데 반대예요. 광고주 때문에 청취자가 좋아하는 음악만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 때문에 그런 음악만 틀고 청취자가 그 음악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가 좋아하는 음악만 튼다. 다른 거야. 한번 볼게요. 글 초반에 멈춰서 자, 키워딩 해볼게. 주요 목적이에요. 커머셜 뮤직 라디오 브로드캐스팅의 목적은 전달하는 거죠. 관객을 누구한테? 그리고 어드버타이저나 스폰서 전달하는 거야. 상업적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관객은 뭐 해야 돼? 가능한 한 관객이 large 해야 돼요. 관객이 많아야 돼. 청취자가 많아야 돼. 어떤 다른 캐릭터들보다도 뭐 이런 것보다도 quality, quantity, 양인데 청취자의 양, 모이는 거예요. 다수로. 그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죠. 방송국한테,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그 라디오 음악을 추구하는 거야. 뭘 위해서? 상업적인 목표로.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키워딩하면 뭐야? 결국 라디오 방송국이 상업화된 방송, 즉 광고주나 스폰서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mass, 많아야 한다고. large, 커야 한다고. 자, 그럼 그걸 바탕 읽어볼게요. 결과적으로 방송하는 사람들, 방송국이요, 시도해요. 최대화하려고 그들의 어디언스 사이즈를. 또 나왔죠. 그러니까 키워드는요, 어디언스가 많아야 한다. 이게 키워드야. 어디언스가 많아야 한다고. By playing music, 음악을 트는데 파퓰러하거나 최소한 음악인데 can be relied upon, 의존할 수 있는 음악이에요. 뭐? 청취자가 라디오를 꺼버리게 하진 않아야 돼. 그리고 방송국을 바꾸진 않게 해야 돼요. 그 청취자가 머무는 게 주요한 가치죠. 이게 뭐야? A key value다. The key value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의 주요한 가치다. 그 유일한 주요한 가치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죠. 그 유효한 가치는 아니지만 하나의 중요한 가치다. For many music program이나 또는 radio station management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높은 디그리의 리스크,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위험 회피가 빈번하게 특징 지어지죠. 뭐를? 성공적인 라디오 뮤직 프로그램을. 플레이리스트들은 제한돼 있고 매우 작다. 이게 무슨 말이야? 청중이 듣는 것만 틀어준다. 청중한테 인기 있는 것만. 결국 이 글의 포인트는 뭐야? 키워딩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라디오 스테이션이 뭐? 관객의 숫자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많이. 이게 키워드야.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되지. 정답에. 근데 보면 2번엔 안 들어있어요. 없어. 자, 그럼 나머지 볼까요? 특징. 뮤직 플레이리스트의 특징이에요. 호소하는 인터내셔널. 야, 정말 이건 왜 이렇게요? 3번 어려움. 뭐 하는데? 관객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의 어려움. 라디오 뮤직 프로그램들에서. 요거는 지문에 있는 말이 맞는데 그 어려움이 안 나왔죠. 4번 필요성이에요. 만족시키는. 리스너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대충 언급 나온 것 같지만 다양한 니즈가 뭔데?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씩 지어야 돼. 결과입니다. 뮤직 라디오 비즈니스의 시도의 결과야. 뭐 하려는? 라지 어디언스를 어트랙트 하려는. 결국 라지 어디언스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 결과가 뭐였어?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틀게 된다. 그 플레이리스트는 되게 작다가 되겠죠. 24번. 24번도 살짝 뭐라는 거냐? 그러니까 초반에 나온 것 치면 조금 헤비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답과 오답의 간격이요.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제목 문제는 좀 뭐랄까 함축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야? 이번 시험의 특징이 좀 그거지. 그게 그 말이야? 이런 거. 특히 빈칸 풀 때 어땠어? 답이 답같이 안 생겼어요.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답이 이게 뭔 말이야?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 말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플러스 언어 감각을 같이 오가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얘도 그게 그 말이야? 필요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웹 이전에, 즉 인터넷 이전에 뉴스페이퍼 아카이브, 뉴스페이퍼 뭐 기록 저장소는 주로 먼지 쌓인 영역 지역이었어요. 전문적인 리서처나 가거나 뭐 저널리즘 스튜던트나 가는 곳이었어. 근데 저널리즘은 그 정의상 뭐다? 현재적이다. 적이었다. 그게 뭐지? 모르겠어. 그럼 가볼게. 선생님 왜 몰라요? 이거 다 읽어야 알겠지. 제너럴. 자, 일반적인 접근성이래. 아카이브에 대한. 그게 엄청나게 확장시킨 거예요. 뭐? 저널리즘의 쉘프 라이프가 뭐야? 쉘프 라이프. 선반 인생? 쉘프 라이프. 무슨 우리 뭐 식료품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선반에 두는 거 있잖아. 그 기간이야. 유효 기간. 유통 기간 이런 거죠. 그걸 늘렸고요. with. 뭐 옛 이야기들이 이제는 주기적으로 인용될 수 있어. 제공하는 거죠. 그 맥락을 더 현재적인 것들을 위한. 이제 그 웹을 쓰게 되니까 옛날 거를 검색해서 그 아카이브를 검색해서 지금 이야기랑 이렇게 합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죠. 오랑 관련해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뉴스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시작이라는 건 문맥상 뭐겠어? 웹을 사용한 거겠지. 걔는 이해될 수 있다. 어떤 준비된 거예요. by 온라인 뉴스 컨슈머,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engage with 그 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게 되냐면 그 밑에 깔려있는 이슈와 맥락을 알게 돼. 뉴스에. 근데 걔가 어떤 애냐면
잘 안 보여. 분명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불가능했어. 뭐에서는? 프린트 컨슈머들에게는. 뭔 소리야? 이건 누구겠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종이로 된 신문 저장소에 가서 그걸 찾아서 이렇게 보기는 봐서는 그 옛날 자를 얻기 어렵잖아. 근데 웹으로 하면 이제 뭐? 아, 그 컨텍스트 이런 걸 다 알겠다 이 말이지. 그 여기까지 키워드가 뭐야? 아, 뉴스페이퍼랑 웹을 대조한 거죠. 뉴스페이퍼는 뭔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하다. 근데 웹으로 하면 옛날 거도 찾고도 쉽고, 지금 거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보세요? 네, 자, 갑니다. One of the emergent quality. 등장하는 특징이야. 온라인 뉴스에. 그거는 결정된다. 부분적으로는 뭐 깊이에 의해서 즉시 접근 가능한 거죠. 온라인 아카이브. 걔네들은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seem to be 가능성인 것 같대요. 이해하는 거야. 뉴스 스토리를. 뭘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예요. 더 큰 이코노믹, 소셜, 컬처럴 이슈에 대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맥락을 보게 된다는 거지. 뭐가 아니라 단기적이고 연결되지 않은 미디어 스펙타클, 미디어의 뭐 볼거리가 아니라. 사실 요건 누구 얘기야? 신문 얘기겠지. 이게 아니라 더 큰 걸 볼 수 있겠다지. 됐나요? 네. 그랬을 때 키워드는 결국 뭐야? 웹. 웹 기반의 뉴스지. 그럼 걔가 뭐 하다는 얘기지? 연결이 돼 있고 맥락을 알 수 있게 된다지. 사실 요 뒤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볼까요? 웹에 기반한 저널리즘. 그게 뭐냐면 지속된대요. 더 오래. 그리고 맥락적으로 더 넓다. 가능하죠? 2번. 최신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뉴스가 이긴다. 데일리 뉴스페이퍼를. 이거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 어떻게 온라인 미디어 저널리스트들이 드러내느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뉴스 뒤에. 근데 이 키워드 다 들어있어. 이거 약간요. 시작하자. 여정을 과거로. 뭘 가지고? 프린트 뉴스페이퍼스 가지고. 노란지네 항상. 3번. 현재와 미래야. 저널리즘의 웹 월드에서.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여기 아닌 건 알겠죠. 3번은 왜 안 돼요? 이제 하나씩 따져보는 거야. 이 과정이 일어난다고. 3번은 왜 안 돼? 어떻게 온라인 미디어 저널리스트들이 드러내느냐. 숨겨진 이야기를 뉴스 뒤에. 어떻게 드러내는지 방법 나왔나? 안 나왔어요. how가 안 나와서. 3번을 쓰려면 이렇게 드러낸다. 저렇게 드러낸다. 저렇게 드러낸다는 방법이 나와야 되죠. 그 3번이 틀렸어요. 2번은 왜 틀렸어? 온라인 뉴스가 데일리 뉴스페이퍼를 이긴다 말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문을 다시 보면 어디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카이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카이브.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을 보는 거예요. 웹에서 과거 뉴스를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요. 그 밑에 깔리는 이슈와 컨텍스트야. 다시 말해서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과거의 맥락을 알게 되는 거지. 이게 틀렸어요. 물론 뒤쪽도 주제 전체를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글이 온라인 뉴스가 데일리 뉴스페이퍼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서 2번을 지웠다. 그것도 괜찮아. 근데 2번에 저게 틀렸다라고 느꼈으면 더 정교하게 본 거죠. 자, 웹-based journalism, lasting longer. 이게 어디 있었죠? 더 오래 가고 맥락적으로 더 넓다. 더 오래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아까 여기 보면 네 도래가죠. 그 이 뒤에 보면 뭐야? larger 여기만 봐도 large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가 된다고. larger 맥락적으로 뭐가 아니라 short-lived가 아니라. 사실 이거에 반대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냥 아무리 봐도 2번도 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보면 분명히 온라인 아카이브 얘기하고 있어. 아카이브 기록 저장소. 그래서 2번은 안 됩니다. 이거 보면 할 말 없죠? 그럼 아까는 뉴스페이퍼 아카이브였나요? 아니었나요? 온라인 아카이브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풀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면 그게 훨씬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까지 22, 23, 24번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풀리던데요?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독해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좋은 거야. 사실 이거보다 주제 제목이 더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는. 이 정도의 문제를 문제없이 지나갔으면 선택지를 볼 때 꼼꼼함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이번에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좀 막혔던 사람들은 선택지 한 번에 안 나왔을 때 선택지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30번이요. 30번은 바니어 코드로 갔을 때 이게 아마 1, 2, 3번이 아닌 거는 금방 알았을 거고요. 4번하고 5번인데 이게 아마 이랬을 거야. 4번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5번은 여기 보면 리닝 하니까 문맥상 리커넥트 하는 거 맞는데 해서 지워서 4번 이렇게 풀어서 정답은 잘 맞췄을 겁니다. 근데 풀 때 조금 찝찝하긴 했을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어휘처럼은 바니어 코드로 그냥 가봅시다. 왜 그 가치야? 장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냐? 역사적인 관점에서 1700년대까지 텍스타일, 텍스타일 프로덕션이니까 직물, 섬유 생산은 수공업이었죠. 파이버를 사용한대요. 섬유를. 이용 가능한 특정한 지리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커튼이나 얘네들은 특정 지역에서 한다고. Trade among region. 지역들 사이의 트레이드가 증가시켰죠. 이용 가능성을. 이러한 파이버와 또는 관련된 직물이야. 이 파이버를 만들어진. 그러니까 원래는 특정 지역에만 있었는데 이제 트레이드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고. 자, 첫 번째 Industrial Revolution 그리고 이어지는 기술적인 진보 발전은 Manufactured Fiber에서. 여기서 add-to는 뭐야? 여기서 add는 뭐 더했다는 느낌도 맞긴 한데 일종의 자동사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 앞에 A가 요 앞에 게 그러니까 뒤에 거에 더해진 느낌이야. 다시 말해서 약간 이 뒤에 있는 사실을 더 강화시켰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요거를 보면 그게 여기에 더해져. 첫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나 이어지는 기술적인 진보 발전이 Manufactured Fiber에서 그게 더해져. 어떤 사실에? 요 사실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더 강화시켜주고. 파이버나 텍스타일은 더 이상 장소에 묶여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게 아니라 걔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패션 컴퍼니스. 그러니까 패션 회사들은 만들었고요.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었어. 직물을. 그리고 제품인데 그 직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거의 없거나 전혀 관련 없이 어디서 어떻게 그 누구에 의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졌는지 이제 사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이것은 countered, 뭐한다? 반박한다. 근데 그 뒤에 이거는 반박한다, disconnect를 소비자와 프로덕트 사이에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에서. 그리고 상실을 이해를 상실한 거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뭐 인정하거나 뭐 감사하지 못해. 뭐 기술이나 대해서 리소스에서 필요한 만드는데 이러한 프로덕트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무시야 어떤 인간과 자연 리소스에 대한 필요한 거죠.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제품을 샀어. 근데 이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경 써 안 써? 신경 안 쓰지. 신경 안 쓰니까 그 소비자랑 제품이 연결된 거야, 분리된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랑 제품인데 그게 이 제품이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디스커넥트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한 게 아니지. 이것이 이 사실을 보여준다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를 써야 돼. 그래서 뭐 resulted in 이러한 결과를 냈다. 어떤 결과? 디스커넥트 됐고요. 이제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자원이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한다고. 신경 안 쓴다고. 됐죠? 그럼 5번의 근거는 뭐냐면 사실 없어. 이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뭐했는지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장소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장소의 가치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다시 연결할 수 있다. 그 회사랑 소비자를 누구랑? 사람, 지역, 문화, 뭐 특정한 뭐 위치에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여기 좀 근거가 요것만으로 나와야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끊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이럴 수 있다가 되겠죠. 자, 31번 바로 갑니다. 31번도 이게 지금 한 단어짜리 빈칸이잖아요. 한 단어짜리 빈칸은 최대한 뭐 주관식, 최소한 논리의 방향, 그리고 지문 안에 어떤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지문 안에 필자의 말을 최대한 눈으로 보려고 해야지 그냥 선택지를 대입하다 보면 이게 잘 낚일 수 있다 했는데 얘도 전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읽었을 때 내용이 간단해요. 어떤 얘기야?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서 대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교외 지역에 살게 됐대. 그래서 그럼 레저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밖에 안 가고 뭐 집에서 이렇게 있고 뭐 텔레비전 보고 뭐 이런 레저가 있다 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여기 딱 넣는데 볼게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성장이 빌딩 붐을 만들었고 일으켰고 그리고 마스 거대하게 이주했대요. 센트럴 시티에서 뉴 서버브 에리어로. 그 서버브는 훨씬 더 의존했죠. 자동차에 그 신호를 준 거예요. 변화를. 어디? 주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에 의존하는 거에서 프라이빗 카, 이제 자기 차를 쓰는 거죠. 곧 이게 어떤 결과가 났냐면 만들었대요. 더 좋은 하이웨이나 프리웨이를 만들었고요. 감소시켰지. 심지어 상실, 없어지게 했어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차에 의존하는 거. 모든 이러한 변화와 함께 왔다. 레저에서의 빈칸이 왔다. 지금까지 나왔어? 안 나왔어. 레저에서 뭐가 하는지 안 나왔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집을 소유함에 따라서 근데 그게 더 많은 공간이 안에 있고 사랑스러운 정원이 밖에 있어. 그들의 리크리에이션이나 레저 타임은 점점 중심을 두게 됐죠. 그 집에. 그리고 at most 어디? 기껏해야 그 이웃에 거기만 있다고. one major 한 주요한 활동, 이러한 집 기반의 레저 활동은 텔레비전 보는 거다. no longer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전차를 타고 극장에 안 가도 돼요. 영화 보러. 비슷한 엔터테인먼트가 이용 가능했어. 무료로. 그리고 더 편리하게 텔레비전으로부터. 대충 이렇게 읽고 레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자 1번 레저가 downfall 쇠락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레저라고 하면 이제 야외 활동 같은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자기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레저 활동 어떻게? 쇠락했겠지 라고 1번 쓰는 거야. 정말 무섭죠.
왜 안 돼요? 자, 그러면 2번은 왜 안 돼? 2번? 사람들이 다 TV만 보지. 사람들이 레저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다 집에서 TV만 보잖아. 그럼 획일화된 거 아니야? 듣고 보니까 그렇네? 네, 자, 3번 회복됐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뭐야? 사유화됐다. 사유화됐다? 사유화가 뭐지? 와. 5번 이건 뭐 맞춤화됐다. 맞춤식 됐다. 맞춤식? 그치, 예전에 단체로 극장에 가서 똑같은 걸 봐야 되는데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활동할 거야. 5번도 되는데? 야, 그렇게 따지면 2번하고 5번은 반대말인데 둘 다 되는 거야? 획일화된 거야? 맞춤화된 거야? 그런 고민 안 하고 바로 4번을 온 게 제일 좋은데 4번을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문에 표시가 딱 있었어야 돼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마디로 쓰면 뭐예요? 홈이죠, 홈. 집들. 이거잖아.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레저 타임이 점차적으로 어디서 일어나? 집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집이라고, 집. 이제 같이 보러 영화관에 안 가도 되고, 집이라고, 집. 그러니까 답은 집이야. 집. 자기 있는 집. 요거만 가져 써야 돼요. 그러면 보기 1번을 가져 집이 떠올라? 쇠락. 안 떠오르죠. 이게 선지의 객관화라고. 아, 그래 너는 안 돼. 집이라니까? 그거 돼, 안 돼? 안 돼. 집! 안 되잖아. 기준이 집인 순간 사유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갈 말이 집이다 라는 걸 알고 읽으면, 딱 정해놓고 읽으면 나머지 여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넣어보면 이게 될 것 같은 데라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31번 틀린 사람은 한 단어일수록 최대한 뭐다? 주관식. 필자의 말을 써야 한다. 선생님, 그러면 왜 레저 활동이 더 쇠락한 거가 안 되나요? 1번 다시 물어보신다면, 이 레저가 만약에 야외에서 하는 레저 활동이다 였으면 다운폴이 맞지. 뭐, 그러니까 집이 아닌 다른 데서 하는 레저 활동이면 맞는데, 여기는 이 레저만 가지고는 요 밑에 걸 받아야겠죠. 1번은 안 되겠습니다. 자, 32번. 32번은 빈칸 앞 뭐 부정표현에 주의해야겠죠. 평가원이 좋아하는 빈칸 앞 부정표 에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정표현 정도 안 놓치면 얘는 할만 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공유하는데 픽처나 비디오스를 인터넷에, 어려움은 뭐냐면 발견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걸 찾기가 어려워. 보통 사람들은 원해 단어를 사용해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케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진들은요 오지 않죠. 어떤 거기 붙어있는 말이 없어. 그래서 당연하다. try. 시도하고 만드는 거야. 태깅 시스템. 태그를 하려고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태그, 이미지를 붙이는 거죠. 관련된 단어랑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머신너리 기술은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적용해. 이미지 분류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찾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태그 붙여요. 이미지를 그 결과로 나온 단어에 뭐 이런 거 한대. 그러나 태그는 빈칸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이제 나왔어? 안 나왔어. 근거는 어딨죠? 뒤에. 앞에는 그렇구나. 이거 지금 태그하는 얘기인데 태그가 뭐가 아닌지는 안 나왔어요. 찾아볼게. 뒤에 있죠? It matter. 중요하다. 누가 뭘 하는지가 중요해. 누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데 태그는 이거를 잡고 있지 못하대요. 예를 들어 잘 봐봐.
그럼 여긴 뭐야? 밑에 얘기는? 요 제너럴한 말의 스페시픽한 말이죠. 사실 여기 답이 나온 거지. It matter. 중요해. 누가 뭘 하는지가 중요한데 태그가 이걸 잡고 있지 못하면 여기 태그가 뭐가 아닌 건 뭐야? 누가 뭘 하는지. 이거죠. 누가 뭘 하는지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이 말. 누가 뭘 하는지. 그럼 이 밑에 있는 얘기는 막 예를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막 새롭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가 뭘 하는지가 안 나온다 이 예시야. 볼게. tagging a picture인데 a cat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카테고리를 뭐냐면 cat, street, trash can, fish bone 이렇게 태그를 해놓으면 leave out 정보를 빼먹는 거예요. 어떤 정보? cat이 pulling the fish bone을 꺼내고 있는 거죠. 뭘로부터? 열려있는 trash can으로부터 라는 정보가 trash can on the street 그 길에서 이 정보가 빠져있다고. 이게 뭐야? cat이 pulling the fish bone 하고 있다. out of open trash can on the street. 이게 바로 이거죠. 누가 뭐 하는지. 이게 빠져있다. 답은 누가 뭐 하는지. 누가 뭐 하는지. 누가 뭘 하는지 라는 말을 가지고 선택지로 가면 a set of word 단어의 세트인데요. 허락하는 거야. 유저한테 식별하도록 개별적인 오브젝트를. 야,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누가 뭘 하는지랑 아무 상관없는 말이죠. 누가 뭘 하는지랑 아무 상관없는 말. 개별적 오브젝트 이런 것도 아니고. 포괄적인 묘사래. 뭐가 일어나는지 그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가능하죠? 3번. 믿을 만한 리소스예요. 자원. 뭐에 대한? 정보를 카테고리화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이런 말 아니고. 누가 뭘 하는지라는 걸 머릿속에 기준을 잡고 봐봐. 누가 뭘 하는지. 기본적인 수단. 뭐 잘 배열하고 조직하는 시퀀셜 오더를 뭐 단어의 순서 이런 게 안 나왔고 유용한 필터래요. 소팅 하는데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은 이미지를. 네, 헛소리. 답은 2번. 연속으로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끊었다 갈게요. 네. 끊었다가, 네. 바로 뒤에 이어서 30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요.